가치 투자의 비밀, 버핏의 평생 파트너 트위디 브라운에게 배운다. 저자 크리스토퍼 브라운. 주식과 채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종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 설계사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합니다. 재무 설계에서 가장 표준적인 자산 배분 구성은 3분의 1은 채권에 3분의 2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내 귀에는 마켓 타이밍 전략이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 자산 규모와 나이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자산 배분 공식이 필요합니다. 3분의 1은 채권, 3분의 2는 주식이란 재무 설계 공식은 그저 표준일 뿐입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증명된 채권의 재산의 3분의 1을 투자해야 할까요? 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나이와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의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20세에서 35세 사이라면 당신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인 제러미 시겔의 주식 투자 바이블에서는 1871년부터 1991년까지 매 1년마다 30년씩 기간을 잘라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30년간의 기간을 어떻게 자르든 항상 주식이 채권이나 현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매 1년마다 10년씩 기간을 잘라 조사해보니 주식이 채권이나 현금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이 전체의 80%였습니다. 채권이나 현금이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는 기간이 전체의 50%가 넘었습니다. 이는 채권에 투자하거나 돈을 예금 계좌에 넣어둘 경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채권에 누가 왜 투자해야 할까요? 1987년 한 친구가 그의 말에 주식 계좌를 청산하고 부동산 거래에 그 돈을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써야 할 곳이 있는 돈이라면 지금 당장 계좌를 청산해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쓰려면 아직 2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냐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돈이 주식시장에 예상치 못한 급락을 견뎌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요. 장기 투자로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 수 없으면 아예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는 내 말을 듣고 1987년 9월 말에 투자 계좌를 청산했고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식시장의 앞날을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1987년의 블랙 먼데이는 나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상식에 근거해 그에게 투자 계좌를 일찍 청산하라고 조언한 것 뿐이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오랜 고객이었던 남자의 부인이 1980년대 초에 우리 회사를 방문해 자산 배분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회사 투자 계좌에 400만 달러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3천만 달러, 약 300억 원을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일을 하며 투자하며 수익까지 전혀 쓰지 않고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는데 계속 재투자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서 돈을 찾아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전 기준으로 매년 20만 달러, 약 2억 원이 필요했지요. 그녀는 나를 찾아오기 전에 회계사를 만나 재정 자문을 받았는데 회계사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 자산 잔여 신탁을 설정하라고 권했습니다. 주식을 팔아 자선 잔여 신탁에서 채권에 투자해 매년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회계사의 재정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그녀가 지금 큰 부자가 된 것은 전 재산을 주식에 잘 투자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주식이 상승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왜 포기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그대로 주식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그녀에게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1억 8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처럼 계속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재산은 3억 달러, 약 3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다른 생계수단이 있어서 투자 자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한 뒤 주식시장의 등락을 견디며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지 않고 투자 자산을 생활비 등으로 써야 하는 경우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나는 투자 자산을 대학 재단처럼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재단에서 매년 일정 비율의 자금을 인출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금했습니다. 대개 대학은 재단이 보유한 자산의 5%가량을 매년 교육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투자합니다. 대학은 투자 수익률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재단 자산에서 매년 인출에 쓰는 5%를 합한 것보다 높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단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들도 대학 재단처럼 재정 계획을 세워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대학처럼 투자 자산에서 매년 일정 비율의 돈을 써야 하는 경우 매년 쓰는 돈의 비율이 투자 자산에서 거둘 수 있는 장기 수익률보다 낮아야 합니다. 연간 투자 수익률이 10% 정도라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쓰는 돈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매년 변합니다. 어떤 해에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져 투자 자산이 전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돈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3년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에 투자한 돈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만 인출해 쓰는 돈이지요.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해 주가가 싸졌을 때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갑작스럽게 돈 쓸 일이 생겨도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채권에 3년간의 생활비를 넣어둔 이유는 주식시장이 하락한 뒤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1은 채권에, 3분의 2는 주식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해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 주식이 전체 자산의 80%를 차지하게 되면 넘는 만큼의 주식을 팔아 그 돈을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률이 좋은 승자를 팔아 패자에 재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요? 만약 당신이 3년간의 주가 하락을 견딜 만큼 현금을 갖고 있다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더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요? 주식을 팔아 소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때마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장점은 수익이 재투자되면서 복리의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복리의 적은 바로 높은 회전율이지요. 높은 회전율은 투자자들에겐 적이고 국세청에겐 친구입니다. 투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단순한 상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투자 자산을 자주 팔아 조정한다면 수익률이 높아지기는커녕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저 침착한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갈아타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책 가치투자의 비밀, 저자 크리스토퍼 브라운. 버핏의 평생 파트너 트위디 브라운에게 배운다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